소학으로 틀을 닦고 대학으로 집을 짓는다. 그래서 번역된 소학은 표준 교과서 혹은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가 조선 사회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번역 소학은 큰 역할을 했다. 소학은 1187년 송나라의 유자진이 스승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책으로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유학교육의 입문서이다. 조선에서 소학의 번역은 1518년 중종 13년에 번역 소학이 간행된 이후 1586년 선조 19년에 소학원에 1744년 영조 20년에 어제소학원에 등 세 차례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 번역서들은 각기 다른 번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다양한 판본의 수업 번역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유학, 주자학의 기본학습서, 소학의 번역서. 기본적으로 사서, 삼경, 사서라고 하면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자학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들 여러 책을 기본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소학은 그런 사서 삼경을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체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익히는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익히는 문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자는 소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학으로 틀을 닦고 대학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소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였습니다. 인륜의 기본적인 원칙 혹은 기본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학을 익히게 되면은 주자학 혹은 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주자학의 핵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되고 나서 조선에서는 많은 책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주자학 혹은 유학 관련해서 최초의 중요한 도서로서 번역된 것은 소학입니다. 소학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한문으로 작성된 소학의 장벽,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된 소학은 표준 교과서 혹은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소학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소학을 익히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때 물론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사대부 혹은 양반 계층에게 한정되지만은 유교적 가치가 조선 사회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번역 소학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어로만 되어 있는 소학을 공부하는 일, 그리고 번역된 소학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라면은 천양지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 소학의 영향력은 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주자가 그 제자들과 힘을 합쳐서 소학을 편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교 경전 또는 송대 승리학자들의 글 등등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일정한 체계 속에서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학의 원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번역을 16세기 초반에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번역자들은 어려운 원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합니다. 의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에 없는 뭐 그런 내용을 활용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어에 가깝게 번역한 점, 뭐 이런 점들이 번역 소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초반의 국어 연구에 번역 소학은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자학이 조선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는 과정을 이해함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문은 행보 출입, 무덕립 차사 주사, 시정 이항지어, 정의지음, 미삼 일경어 이, 부정지서, 비례지색, 미상 일접어 목, 이게 원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 원문을 읽을 때 토를 달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보 출입에 무덕립 차사 주사하며 시정 이항지어와 정의지음을 미상 일경어 이하며 부정지서와 비례지색을 미상 일접어 목 하듯이다. 이렇게 한글로 중간중간에 국어 토를 달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번역 소학에는 한문으로 된 원문과 토를 동시에 제시를 합니다. 요 경우 이제 한문 원문을 직역할 경우에는 산책하거나 나들이 할 때 찻집과 술집에 들어가지 않고 시정 골목의 말 그리고 정나라 위나라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으며 바르지 않은 책과 예의에 벗어난 색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원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번역 소학의 번역문을 따른다라면 그런 나들이 할 때 차 파는 데와 술 파는 데 들어가지 아니하며 저자와 마을의 말, 정나라와 위나라 두 나라의 음탕한 풍류 소리를 한 번도 귀에 들이지 않았으며 정치 아니한 잡글을과 예답지 아니한 빛을 한 번도 눈에 붙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번역 소학의 특징, 아까 제가 의역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나라와 위나라 두 나라의 음탕한 풍류 소리를 한 번도 귀에 들이지 않았다. 이 내용은 원문에는 음탕한 풍류 소리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정나라와 위나라의 그 음악은 대단히 음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번역자들이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원문에는 정나라와 위나라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읽으면서도 실제 번역으로는 저 소리가 엉뚱한 풍류 소리였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원문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 소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주자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인간상, 성인들이 제시했던 인륜을 지키면서 사는 일, 인륜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일,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인륜이라고 한다라면은 주자학에서는 오륜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륜의 규범을 충실히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산다라면은 사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륜이 실천되는 사회야말로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가장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사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자학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조선에서는 그러한 주자학의 의미, 주자학에서 던졌던 그러한 목표를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걸 조선 사회가 충실히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맥락 위에서 주자학의 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헌들을 널리 간행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익히면서 실천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번역은 그러한 목표를 충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